안녕하세요. 뉴스마켓에서 마켓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최리나입니다. 오늘 시황 분석해드리기 전에 2000이라는 숫자에 아주 묘한 기운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2000 되면 내 돈 돌리도 펀드 판매하는 사람들도 많이 계실 테지만 코스피가 2000이라네? 주식 투자 한 번도 안 하셨던 분들도 2000에는 한 번쯤 주식 투자 해볼까라고 유혹을 느낄 법하죠. 결국에는 2000포인트에 시장에서 밖으로 나가는 자 있고 들어오는 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새롭게 충돌하는 마디지수대가 2000인데요. 000으로 이제 깔끔하게 끝나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2000에 집착을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전일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올 들어 최대 외국인들의 폭발적인 순매수에 힘입어 2020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오늘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폭의 조정은 아니고 어제 얼마나 올랐길래 그래 이렇게 빠져도 2016일까요? 그렇게 고대했던 2000이 오늘 숨고르기 속에서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일단 QE에서 조기 종료 우려감이 미국 FOMC 의사록을 통해서 나온 것이 조정의 요인이 됐고요.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급등 부담도 있습니다만 현재 수급 보십시오. 아이고 외국인들이 지금 11시 30분 구간 지나고 있는데 1000억대 이상 현물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기관은 역시 투신권 중심으로 펀드 환매, 내돈 돌리도 때문에 지금 사지를 못하고 있는 거고요. 외국인들 선물 쪽은 오늘 매도가 조금 잡힙니다. 자, 코스닥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요즘에 핫한 코스닥 오늘까지 7거래 연속 랠리를 이어가는 듯 했는데요. 조금 전부터 하락 반전됐습니다만 지금 0.25포인트 정도 아래쪽이기 때문에 언제고 다시 한번 상승 전환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습니다. 525.47 여기서 쉽게 빠지지 않는 코스닥. 사실은 똑같이 하락 출발했었는데 바로 한 5분도 안 돼서 상승으로 틀어지는 코스닥이었고 그때 수급의 중심에는 외국인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 약간 코스닥의 지수대가 흔들리려고 하는데요. 수급에서 약간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들이 물량을 사니까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발을 빼면서 지금 코스닥이 하락 전환 그냥 해버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관은 일단 어제 좀 들어오고 전일까지 한 4거래 연속 러프콜 보내더니 오늘 조금 찰시경 코스닥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환시장까지 오늘 두들겨 보죠. 원달러 환율은 오늘 하루 만에 1,080원대 회복했고요. 조금 전부터 상승폭을 점점점 키워가더니 5원, 6원 가까이 오르면서 1,080원대 중반까지 들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흘 만의 반등 역시 QE 조기 종료될까 봐 달러화가 강세를 띠면서 지금 원달러가 출발부터 상승 압력이 예상됐었는데요. 생각보다 상승세가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증권가에서 리포트가 아주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장밋빛 전망이었다라는 것인데 냄비 근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까지는 2000이 저항이 될 거네, 코스피가 기간 조정을 보일 거네 했지만 외국인들이 사니까 그렇게 말라붙었던 거래 대금도 4조 몇천억으로 이렇게 불어나서 거래 바닥 얘기는 그냥 쑥 들어갔고요. 어제 심지어 2020을 보니까 전고점이 2040인데 많게는 2100 간다. 아니다. 여기서부터 10%가 더 가는 2200 간다는 얘기까지 나오니 이 증권사를 누가 말리겠습니까? 하지만 확실히 수급은 개선됐습니다. 이 증권사의 말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것이요. 증권사도 욕먹을 거 알면서 그런 리포트를 낼 수 있는 것도 자신 있게 수급이 확실히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때문인 건 아실 텐데요. 오늘 외국인들 수급 간략하게 보고 무엇보다 전일 올 들어 가장 많이 샀던 외국인들 수급이 과연 어느 정도였는가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들이 지금 1000억대 정도 현물 순매수하고 있고요. 선물은 조금 팔고 있는데 코스닥 쪽은 계속해서 러브콜이 들어갑니다. 일단 기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전일 외국인이 샀던 올 들어 최대 순매수를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외국인들이 2월 20일 이자 많았던 2000포인트 봤던 날 현물을 5,830억 샀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에 보여지는 날수 가운데 5자로 시작하는 날이 있었던가요? 없죠? 자, 오히려 화면을 좀 더 키워보면 4,900억 이렇게 판 적은 있습니다. 오히려 5천억 판 날이 있었지 2천억대 이상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외국인들이 이런 매수를 어제 보여줬다라는 것이고요. 선물도 9,000계약 이상 사면서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1조 2천억가량 됩니다. 선물도 동반해서 사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어제 5천억 넘게 유입돼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자, 수급도 좋아졌죠. 그러면 이제 대외 변수하고 환율은 괜찮은가? 코스피가 추가 상승하기 위해 역시 둘러봐야 될 변수가 되겠는데요. 자, 환율의 경우에는요. 일단 미국의 시퀘스터 문제는 좀 안정되는 것 같아서 변수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급도 좋아졌고 사실은 결론적으로 먼저 변수도 조금 덜해졌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미국의 시퀘스터 영향력이 제한적인 것은 간밤에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우지수 차트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간밤에 뉴욕 증시가 빠졌습니다. 이게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인데요. 21선까지 딱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밑에 빨간 이 봉이 별로 안 높죠? 거래가 많이 실리지 않고 조정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나쁜 신호가 아니거든요. 진정 시퀘스터, 미국의 재정적자 이제 지출이 자동적으로 삭감되면서 미 경제를 압박하는 시나리오를 예상했었다면 거래가 엄청나게 실리면서 크게 빠졌을 건데요. 21선도 지지하면서 거래도 많지 않은 조정이었다라는 것은 양호했다. 미국은 실제 시퀘스터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탈리아 총선 얘기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고 뭐 주간 전망에서도 변수로서 언급은 드렸었는데 뭐 이렇게 유럽권 정치권 이슈가 크게 시장을 흔들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것은 그렇다면 환율 문제가 있을 텐데 의외로 환율도요 좀 괜찮아졌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환율이 괜찮아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사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엔달러 환율이 93엔대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한 것입니다. 제 차트를 좀 같이 좀 보시겠는데 2월 초반 때 엔저가 좀 급격하게 이렇게 진행이 됐었다가 오르면 오를수록 엔저가 진되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한 2주 정도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엔저가 추가적으로는 이 정도에서 더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앞으로 이제 이게 더 진행될 가능성도 다행스럽게도 낮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새로운 BOJ 총재가 오더라도 어느 정도 양적 완화 뭐 할 거다 이런 것도 거의 다 반영이 됐고요. 일본도 엔저로 가면 갈수록 수출은 늘지만 싸게 이제 상품을 내놓을 수 있으니까요. 수입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비싸집니다. 기름 같은 거 살 때 서민들도 차 넣을 때 기름값이 너무너무 비싸서 서민들도 좀 부담을 느끼는 거죠.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어제 1월 달 일본의 무역 적자였는데요. 수출 아무리 엔저로 많이 팔아봤자 뭐합니까? 그만큼 수입 물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입도 같이 높아지니까 무역 수지 플러스 마이너스 오히려 마이너스 적자가 더 많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일본 정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엔저를 마냥 끌고 가진 않을 것이고요. 유로존에서도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얘기했듯이 이제 유럽 쪽도 이제 상대적으로 유로화가 강세로 가서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엔저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바 있어서 엔저도 이 정도가 끝이 아니겠느냐 클라이맥스 얘기가 나오는 것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있습니다. 자, 저의 사실은 오늘 굳이 얘기하고자 싶어하는 그런 부분은요. 여러분들 최근에 코스피가 1930에서 이렇게 2020포인트 그래요. 2000이라고 칩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수익 얼마나 나셨나요? 지금 저점 대비 한 2주 만에 90포인트 올랐거든요. 코스피 그냥 쭉 혹시 삼성전자 사셨어요? 그런 분들 많지 않으셨을 것 같고 현대차 글쎄요. 밑에서 그렇게 수익 많이 안 났을 겁니다. 기껏해야 지금 20만 원 지키고 있는 그런 수준인데요. 그래서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차트 잠깐 보시면요. 코스피가 이렇게 2주 만에 90포인트가량 오를 수 있었던 데는 세계 양봉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이제 뭔가 탈피한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많이 나왔고요. 옵션 만기 전날 의외로 코스피가 오르면서 이때 이 정도 라인을 넘어서 줬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장은 그래도 박스권이다라는 의견도 많았던 것 기억이 생생하실 겁니다. 사실 어제 이 양봉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코스피는 2000이 저항일 거라면서 여기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랬었는데 어제 이제 이거 뚫고 나니까 리포트가 쏟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 성큼, 두 번째 성큼, 세 번째 성큼 하는 동안 여러분 그냥 첫 번째 성큼 하기 전에 사셔가지고 어제 세 번째 성큼까지 그냥 쭉 갖고 계셨으니까 그랬으면 또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샀다면 수익이 엄청나게 났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글쎄요. 현대중공업, 현대차 별로 이렇게 수익을 안겨주진 못했을 겁니다. 결국 경기 민감주 그래도 분할 매수하라 이런 말도 틀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수익률에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경기 민감주도 맞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인데요. 첫 번째 아마 1930 내지 50부근 바닥권인 것 같아. 그래서 사셨다가 1980부근에서 시장이 왜 이렇게 안 가? 코스닥만 가네? 이러면서 빨리 팔아버리신 분. 수익은 났지만 너무 빨리 팔았다라는 거죠. 2000 이렇게 넘어 2020까지 올 줄 몰랐을 거고요. 두 번째 아마 예상 시나리오는 내가 그래도 확인하고 들어가야지 해서 1970, 80 정도에서 들어갔는데 전고 좀 물량 소화 보고요. 아직까지 보유 내지는 홀딩하고 계신 분들 다행일 거고 아마 정리를 미리 하셨다면 이분들도 거의 수익이 미미했을 겁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가 있다는 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안 쓰고 코스닥을 매매하셨던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빨리 들어갔다면 수익은 아마 그 시간만큼 비례하지 않았을까. 물론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경기 민감주는 분할 매수하라라는 애널리스트들의 전문가의 의견 역시 맞았고요. 코스닥 신고가 내는 종목들 단기 매매하라. 저도 여기에 좀 한 표 던졌었는데 이것 역시 맞았습니다. 오늘 신고가 내는 종목들이 코스피 2000 간다고 빠지느냐? 절대 아닙니다. 신고가 계속 내고 있거든요. 잠깐 오프론텍이라는 종목 좀 보시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카메라 관련된 휴대폰 카메라 관련된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이런 종목들이요. 자, 보십시오. 코스피 2000 간다고 뭐 이렇게 갑자기 물량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신고가 계속 그립니다. 오늘도 기관이 약간 팔고 있지만 이런 종목들에는 순매수가 들어가고 있을 거거든요. 자, 이제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코스피 대 코스닥. 2000포인트를 이미 넘은 코스피가 얼마나 더 갈 것이며 7일째 계속해서 오르는 코스닥도 언젠가 부러질 텐데 이번에 얼마나 또 코스닥도 갈 건지. 결국 어제 뭔가 시사한 바는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을 올릴 때는 우리 시가총액 비중상 전차가 빠질 수는 없더라. 어제 현대차, 삼성전자 모두 3% 이상씩 올랐죠. 그리고 차선책은 금융주가 같이 움직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차 플러스 알파인데 어제 그 알파가 금융주였고요. 오늘은 약간 조선주가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차트를 잠깐 보시겠는데요. 최근에 이 대우조선해양 차트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횡보했었고, 그렇죠? 여기에서 밑에서 못 사셨다 하더라도 이 정도 어느 구간에서 잡으셨다면 여기서 조금 답답하셨을 테지만 최근에 이 모습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에 은행주 같은 것들은 이미 다 신고가를 나고 있거든요. DGB 금융지주, 그리고 BS 금융지주, 이런 어떤 지역은행들, 금융지주사들은 역시 메이저 투자자들이 언제나 눈독들이는 그런 섹터다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저의 결론은 약간 바뀌었습니다. 전일까지만 해도 코스닥에 집중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된 이상 코스피를 조금 관심을 가지십시오. 지금 늦었다 생각하지만 확실한 때이기도 합니다. 자, 코스피를 조금 다음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차 플러스 알파 가운데 알파가 뭐가 될 수 있을지 이 알파들은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알파 순환매 흐름을 생각해서 알파를 잘 생각해 보시고요. 코스닥은 역시 계속 들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전략이 바뀐 게 코스닥을 뭐 이제 하지 말고 코스피로 갑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적당한 믹스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포트의 비중 조절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요. 자, 나는 이런 믹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코스피로 옮겨가고 매일매일 주식 투자도 할 수 없다 라시는 분들은 그냥 제 원래 의견대로 코스닥 계속 하십시오. 코스닥 신고가 매매 종목들 여기서부터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절대 대신하지 않을 겁니다. 기관의 매수가 수급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적절한 믹스 시점이 됐지만 코스닥의 집중 단기 매매만 계속해도 아직은 괜찮은 상황입니다. 2000포인트 잊으십시오. 코스피 모른다 하십시오. 코스닥만 집중 매매도 충분히 수익이 나실 거고요. 단 한 가지 여러분들이 유념하실 점이 있습니다. 왜 지금 코스닥만 해도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제 그렇게 갑자기 들어왔던 폭발적인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3월 선물 옵션 동시만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 전에 정반대로 폭발적인 순매도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 못 믿을 외국인이죠. 코스닥 쪽에 오히려 기관을 발빠르게 따라해봄이 어떨까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뉴스인마켓의 양동석입니다. 유통업계가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주요 유통업체의 지난달 매출이 기록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지난달 매출 총액이 작년 1월보다 24.6%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경부가 지난 2005년 1월 매출 동향 조사를 시작한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대목인 설 연휴가 올해는 2월에 포함됐던 데다 경기 침체와 자율 의무 휴업 등으로 영업일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백화점 매출도 크게 줄었습니다. 롯데, 현대, 신세계백화점의 지난달 매출 총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2%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1월 매출이 4.8% 늘었던과 비교하면 감소세가 큰 것입니다. 생애 첫 직장을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시작하는 청년들이 4년 만에 6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학교 졸업 또는 중퇴 이후 처음으로 가진 일자리가 1년 이하 계약직이었던 만 15세에서 29세 청년들은 지난해 말 기준 80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08년 50만 5천 명보다 59% 늘어난 것입니다. 반면 계약 기간이 1년보다 긴 일자리를 가진 첫 직장으로 잡은 청년들은 같은 기간 28만 7천 명에서 11만 6천 명으로 59.6% 감소했습니다. 정규직 등 계속 근무 가능한 직장에 취업한 청년들도 285만 2천 명에서 252만 명으로 11.6%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5가 삼성전자 갤럭시 S3를 제치고 지난해 4분기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오늘 발간한 작년 4분기 스마트폰 판매량 보고서에서 아이폰 5가 2,740만 대 팔려 시장 점유율 12.6%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분기 1,800만 대가 팔려 점유율 10.4%로 1위에 올랐던 삼성전자 갤럭시 S3는 4분기 판매량이 다소 줄어든 1,540만 대로 점유율 7.1%로 3위로 밀렸습니다. 아이폰 4S는 신제품이 아이폰 5가 나왔음에도 같은 기간 1,740만 대가 팔려 점유율 8%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삼성전자 갤럭시 S3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수요가 이미 절정을 지났다며 삼성은 조만간 공개할 갤럭시 S4로 애플 아이폰 라인업에 대응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무급 휴업이나 무급 휴직을 하는 근로자는 이르면 5월부터 한 달에 최대 120만 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 등을 거쳐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무급 휴업 휴직을 실시하면 정부가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50%를 하루 4만 원 한도에서 최대 180일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세계 최대 브랜드 컨설팅 그룹인 인터브랜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0대 브랜드를 발표했습니다. 국내 30대 브랜드의 자산 가치는 94조 3,690억 원으로 집계됐고 기업별 브랜드 가치는 삼성전자가 37조 2,020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8조 4,520억 원으로 2위, 기아자동차가 4조 6,240억 원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KB자산운용이 홍콩의 경제월간지인 아시안 인베스터가 주최한 2013년 아시안 인베스터 코리아 어워즈에서 2년 연속 대상인 올해의 자산운용사에 선정됐습니다. 국내 주식형 부문상에서도 최우수 대형 운용사와 최우수 중소형 펀드 운용사에도 이름을 올려 총 3개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시안 인베스터 코리아 어워즈에서 2년 연속 올해의 자산운용사에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을 동시에 공개하고 생활가전 제품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서초동 본사에서 첨단 기능을 갖춘 2013년형 프리미엄 가전 9000 시리즈를 공개하고 고객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냉장실이 2개로 구분돼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냉장고, 지펠 푸드 쇼케이스 FS 9000 등이 이날 처음 공개됐습니다. SK텔레콤이 22일 영업재개와 함께 다양한 프로모션을 마련해 가입자 유치에 나섭니다. SK텔레콤은 다음 달 8일까지 신규 번호 이동, 기기 변경 가입 고객 중 매일 선착순 22,222명에게 가입 다음 달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2GB를 선물하는 색다른 새 출발 프로모션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222명을 추첨해 백팩과 외식 상품권, 영화 예매권을 선물하고 티월드 대리점에서 네덜란드 여행권을 선물로 주는 경품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2월 21일 마켓앤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